안녕하세요. 전설천하 TV 작가 강영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복숭아 정전도 해야 되고 일도 밀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전선에서 열심히 뛰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척추가 안 좋았어요.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좌측 좌골이 다쳐서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하고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5번, 6번 척추 협착증에 걸려가지고 그 척추가 이렇게 이제 신경이 닿으니까 왼쪽 다리가 절리고 어떻게나 아프던지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이 아픔은 뭐 자살도 생각하지 나지 않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이가 부들부들 떨리고 고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척추에 대해서 그 5번, 6번 척추 사이로 그 통증 클리닉 주사를 맞고 한 달을 어떻게 버텼는데 그 통증이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거꾸리라는 기계를 샀어요. 척추가 이렇게 이제 꽉 협착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식으로 해가지고 신경끈을 좀 늘려주면 좋다고 해서 그걸 비싸게 사가지고 수동 거꾸리를 사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이 또 수동 거꾸리를 타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질 뻔,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왕에 기계는 좋은 걸로 구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몇 번 탔더니 효과가 좀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또 기억력도 쇠퇴되고 일은 많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뭐 써놓은 또 옛날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편집을 잘 해가지고 잘 들려드릴까 하다가 한 2, 3주 동안 새로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기술을 익히느라고 또 고생했죠. 의자에 앉아서 전부 이제 그 의자로 앉는 책상으로 다 바꿨어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옛날 방법으로 자부동을 깔고 땅 방바닥에 앉아서 컴퓨터도 하고 그렇게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했는데 이 허리가 아파서 이제 도무지 딸싹도 못하게 되니까 전부 다 바닥에 있는 테이블 밑에 이제 사각으로 틀을 짜가지고 그 위에 올리고 의자에 앉게 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몸이 좋지 않으니까 그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계획이죠, 계획. 어제 다행히 윤석열 뭐 탄핵이 지나갔는데 저는 헌재에 대해서 참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왜 우리가 국회에서 뭐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이미 탄핵하고 몰아낸 사람을 그렇게 무슨 법리 따지고 그런 식의 또 다른 그 권력으로 헌재가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고 그이들은 이제 용도 폐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확한 법률을 해석하고 인권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은 중요합니다만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운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젖을 먹고 싶으면 막 보채고 울었어요. 이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계엄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실정 때문에 다 배고라 죽고 망해가고 있는 그런 음, 아이가 젖을 먹고 싶다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엉애엉애 울고 있는데 헌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법관 권력입니까? 법기술자들입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 몇 개월 며칠을 몇 날 며칠을 국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물며 지 누군가는 그뭐 내란범으로 그 잡혀있는 수개를 그 무슨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풀어줘 버리고 현물상식한 사람들이 도대체 공부를 잘한 지식인이라 할 수 있고 법관이라 할 수 있는가 정의를 실현하는 이해가 안 가요. 여보도 옛날 지식인들은 선비들은 백성이나 민중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알았어요. 민을 하늘로 보고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그런, 응? 맹자 역성혁명 있지 않습니까? 역성혁명. 응? 아니, 바르지 못한 왕이나 황제는 역성혁명, 혁명을 해가지고 두드러 눕혀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무슨 또 다른 국민의 또 다른 권력, 헌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그렇게 추운 겨울을 그 오랫동안 응? 붙잡고 있더니만 그런 권리고 이런 국민들이 이미 심판한 것을 누가 판정합니까? 하늘이 이미 심판한 것을 누가 판정을 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권력과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을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답답한 세상입니다. 옛날에 공자께서 왕자한테 물었다가 하지 않습니까? 제자 자로가 물었습니까? 선생님,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지러울 난자 난세니라. 난세가 무엇입니까? 응? 오직 이기적 욕망으로 심센 놈들이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육강식에 아수라장 피비린내 나는 시절을 난세라 하느니라. 전쟁이 터지고 춘추 전국시대 5월 16국시대 그때 얼마나 피 터지는 그 전쟁이 터지고 인간의 그 간악한 술수와 사기와 살생이 그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 난세가 가면 어떤 시대가 옵니까? 샤오캉 시대가 옵니다. 소강 시대가 옵니다. 겨우 굶주리지 않고 서로 라면이나 먹고 사는 시대. 응? 그런 시대가 옵니다. 본래 이 세상에 모든 자연물은 왕의 것도 아니고 황제의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나누는 공물이었는데 공적 개념이죠. 물이나 호수나 하늘의 바람이나 구름이나 이게 주인이 있습니까? 누리는 자의 것이죠. 생명체의 것이죠. 공물이라는 거죠. 공공적인 것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칼을 들고 지배하는 자들이 땅을 국토를 만들고 자기 집을 만들고 점령하고 파괴해가지고 자기 사유재산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작하는 거예요. 사옥왕 시대, 소강 시대. 소강 시대는 소유권은 다 있지만 국민들이, 백성들이, 인민들이 밥이나 먹는 시대냐? 그걸 소강 시대라고 하느냐? 다시 제자가 묻잖아요. 그럼 선생님, 소강 시대가 간 다음에는 어느 시대가 옵니까? 다이동 시대가 옵니다. 그런데 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나눠 먹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서양 절약식으로 코스모폴리스탄 시대, 세계가 우주가 전체의 세상이 하나로 화평하는 시대, 원을 다 풀고 회원 상생하는 시대라고 또 어떤 종교에서 동양의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대요. 원을 다 풀고 그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일가족이 될 것이다. 이거 다이동 시대, 대동 시대라고 했죠. 대동 시대. 우리 그 한국에 분단된 이래로 일본 놈을 척결할 반민특위가 실패로 돌아가고 또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육군소장이 박정희가 갖고 5.16 쿠데타를 해가지고 또 그때도 역사청산 못하고 또 서울의 봄이라는 80년에 군부 군사 독재를 해결하고 박정희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오려고 했는데 어쩌요? 전두환이라는 신군부가 와서 전두환 노태우라는 이런 신군부 세력들이 와가지고 또 그 역사를 좌절시켜 버렸잖아요. 응? 비극적 역사의 반복이죠. 진일 반역자들을 정산하지 못했던 이승만의 그런 시대, 강한 시대. 4.19로 민주의 봄을 만들었는데 5.16이라는 박정희 소장의 총구에 의해서 짓밟아버린 시대. 또 서울의 봄을 맞이했는데 80년 군부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무력을 거머쥔 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짓밟아버린 또 민주화 시대. 다행히 박근혜를 탄핵시킨 광화문에 대의거가 있었습니다만 문재인이 정권을 잡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이양만 했을 뿐이죠. 옷의 색깔만 서로 바꿨을 뿐이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나 잘못된 것, 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질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부 사면 벗고 내줘버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부 사면 벗고 내줘버리고, 국민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무슨 성인 군자나 되는 것처럼 적들에 대해서, 역사에 큰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혼자 거머쥔 권력처럼 해가지고 다 사면 벗고 내줘버리고 용서해줘버리고, 이게 뭡니까? 우리 같은 그 약자들이 잡혀가면 우리는 용서받습니까? 국가로부터? 국가의 법률로부터? 우리는 벌벌 피게 되잖아요. 우리는 전부 형량을 다 채우고, 응? 벌금도 다 내고, 하나하나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사는, 응? 우리는 오직 책임만 부여된, 업무만 부여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왜 나와요? 이명박 왜 풀어줘요? 박근혜 왜 풀어줘요? 전두환, 노태우 왜 풀어줘요? 누가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이 풀어주라고 했습니까? 왜,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응? 어떻게 보면은, 지배하는 사람만 바뀌었지, 내용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윤석열이 와버린 거 아닙니까? 교육을 개혁시키고, 경제적 구조를 개혁시키고,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잘못된 제도, 검찰, 행정, 법, 우리를 지배하는 상부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농부가 응? 한철 봄에 응? 콩 수확을 했어요. 완두콩을 심어가지고. 근데 완두콩 그거 줄거리를 전부 뽑지 않고 거기다 무슨 여름 작물 심습니까? 파 설거지를 정확하게 해야죠. 김대중 대통령 파 설거지 안 했어요. 물론 노벨 평화상은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저는 그걸 싫어해요. 분명하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하고 파 설거지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영명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역사를 바로 세워주고 응? 농부가 파 설거지를 제대로 하고 배추를 팔았으면 배추 시래기에 모여 전부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딱 쟁기를 깊게 갈아가지고 또 다른 작물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 썩은 데다가 썩은 버통에다가 뭔 작물 심는 농부 봤어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은 이 농구만 또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다행히 일궈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응? 그 자리에 새로운, 응? 지배 스타들을 또 거기다가 앉혀놓고 우리는 또, 뭐, 얼굴 쳐다보고 말아버려야 됩니까? 그 사람들 계획해야 돼요. 남북 문제에 대한 통일 문제, 외교 문제, 경제 문제, 서민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산적해져 있는 문제들을 응? 다 설거지를 하듯이 하지 않을 사람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또 우리는 응? 박근혜 밑에서 박근혜 때려치웠더니 응? 무능한 문재인 정권 와가지고 윤석열한테 빼앗겨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자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하지 않고서는 이게 도무지 밭설거지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5, 6월 응? 보리배기가 끝나면 거기다 얼른 또 이모작 뭐를 심었던 예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다 되면 가을에 전부 벼를 다져가고 다 비어가지고 또 쟁기질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리를 심죠. 거기서 우리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삶의 지혜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떨거지들, 잘못된 제도들 정비를 해서 따이동 시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함께 평화롭게 사는 시대로 가야 되지 뭐. 응? 공부 조금 잘했다 해서 뭐 밥통이 1000개가 있습니까? 100개가 있습니까? 응?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위해서 그 능력을 100%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응? 뭡니까? 저승
염라대왕 앞으로 간 꾀꼬리가 죽어서 갔어요. 꾀꼬리가 아니. 그래서 염라대왕이 야, 이 꾀꼬리 너는 뭐 하고 왔냐? 너 살아있을 때 뭐 했냐? 하니까 염라대왕님 나는 숲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응? 슬픔에 겨운 친구들이나 응? 괴로움에 빠진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리고 또 누가 죽어왔어요? 응? 꾀꼬리가 죽어오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응? 또 이제 저 돼지가 죽어서 왔죠. 돼지가. 야 돼지야 너는 처먹기만 하고 너 어떻게 살다 왔냐? 저는 항상 처먹기만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죽어서 제 살과 고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오 그거 잘했다고. 이것도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응? 근데 소가 죽어왔어. 야 소야 너는 뭘 했냐? 저는 응? 기운 센 것, 힘센 것으로 응? 가난한 농부들의 밭도 갈아주고 짐도 들어주고 끌어주고 그랬습니다. 할 로 없겠구나. 말이 죽어서 왔어. 이놈 말 너는 이놈아 살아있을 때 저 지상에서 무엇을 했냐? 응? 저는 다리 아픈 사람 태워주고 멀리 가고 싶은 사람 태워주고 짐도 끌어줬습니다. 응? 아 이렇게 다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감날이 깨서 죽은 사람이 왔어. 대감날이 그대는 어떻게 했는가? 살아있을 때. 응? 나는 백성들에게 그 정치를 하고 뭐 그랬어. 정치라는 게 뭐냐? 너는 그냥 백성들이 응? 고생하게 이런 것만 처먹고 응? 온갖 즐거움만 누리다 왔구나. 너 세상에 좋은 일 한 가지도 안 했구나. 이놈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응?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극락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응? 좋은 재주를 가져서 꾀꼬리도 그 노래를 불려주고 응? 그렇게 살았는데 응? 자기 재주 좀 있는 거 가지고 오직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런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과적으로. 사과나무가 죽어서 왔어요. 너는 어떻게 했냐? 응?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게 해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을에 따서 먹게 해줬습니다. 잘했구나. 이렇게 재주가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고 세상과 나누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뭔 의미가 있어요? 혼자만 처먹고 산다. 법과학이네 뭐네 그 기술을 익혔으면 세상에 펼쳐서 베풀지 않은 그 기술 뭐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응? 자기가 죽어서 자기 곳간에 천억 오천억 뭐 밀족 있어봤자 부들 겁니까? 공공보호가 가득해봤자 그 자식들이 이제 그거 일하지 않고 먹고 인간 쓰레기 된다니까요. 한두 번 더 것 아니에요. 응? 요즘에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순 사기꾼들만 늘어가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사기꾼의 특성 모습이 드러나면 꽁지를 빼고 도망가는 거죠. 도둑놈의 특성 도둑질 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도망가더라고요. 모습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0.1%도 안 써요. 사기 딱 하고 응? 사기가 뽀록 날 쯤 응? 사기가 발각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줄이 나게 달라가죠. 전부 사기꾼들은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그 붕어를 잡을 때 지렁이나 떡밥에 미끼를 걸잖아요. 사기꾼은 미끼를 걸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것은 돈 아닙니까? 응?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빚내가지고 좋은 차를 끌고 그 돈으로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해가고 꼬시죠. 자기가 노리는 것을 빼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몸도 빼앗아 먹고 뭐 하고 해가지고 나 이번에 100억짜리 공사가 있는데 한 5억 이 부족에 5억 나 빌려주면 어때? 100억짜리 공사 끝나면 너한테 한 30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뻔한 사기 아닙니까? 이 사기에 녹아나면 안 됩니다. 나 여러 봤어요. 그런 제비와 꽃뱀들과의 관계를. 이게 세상입니다. 또 이제 독재자들은 어째요? 윤석열이 자기가 뭐 독재 안 했다. 그것은 응? 자기 변명만 하는 거죠. 물론 자기 변호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백일하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응? 그리고 어린아이가 엉엉 울고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그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범죄고, 응? 2달간이나 삐댔던 헌재 재판관들이, 응? 자기가 파는 그 죄를 저질러 놓고도, 응?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또 다른 분열로 해가지고 공론을 분열시키고 전투나 전쟁이나 뭐 일으키고, 응? 함께 잘 살자 하면 무조건 빨갱이 나이를 찍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응? 약육강식, 욕망의 극대화, 이런 시대가 좋습니까? 이미 옛날에 그 사상가들이 연구했던 공자가 말한 다이동 시대, 서로 함께 크게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살아가는 세계를 꿈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 다 봐봐요. 응?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추구했던 게 뭐예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영구지배하려고 했겠어요? 신자유주의? 응? 모든 자연물, 모든 동물들은 욕망의 존재들이고 지배와 피지배가 있고 힘든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한다. 응? 그래서 그것이 진리다 해가지고 지배한다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칼로 핵폭탄으로. 야, 내가 핵폭탄 가지고 상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상대는 그럼 가만히 있는 멍청입니까? 제가 술수 치면 상대가 넘어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세상 살아보니까 알고도 속는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데도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의 그 두꺼운 납바닥을, 응? 철판으로 깔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왜? 속아주는 것은 왜 속아주겠어요? 개과천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나, 응?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야, 저놈이 잘 속는구나, 내가 거짓말 하니까 저놈은 속는구나, 또 넘어오는구나, 그러면서 끝없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속아주는 것도 이골이 나죠. 손바닥에 혹시 내가 부모도 아니고 아직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뭡니까? 단죄를 해야죠, 단죄를. 단죄하지 못한 민족은 또다시 도둑놈을 만들고 또다시 독재자를 불러들여요.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이라는 그 세계 역사상 이룰 수 없는 신화를 만들어서 민주당 권력을 줬더니 그게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한테 뺏겨버리는 그런. 그리고 뭘 고쳤습니까?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무능한 정권. 만약에 이제 이렇게까지 윤석열을 국민들이 몰아냈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하는데, 이제 다음 정권은 교육개혁, 경제개혁, 산적한 뭐 법률개혁, 제도개혁,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반석을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통합된 국민회의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당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반란 세력들은 밀어내버리고, 이 세상은 뭐 좌와 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것과 진실하지 않는 것만 있습니다. 좌우의 대립으로 해가지고 마치 두 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누굽니까? 말도 아닌 짓거리죠. 사과가 뭐 저쪽에서 보면 배고 저쪽에서 보면 복숭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좌가 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죠. 아유, 저도 몸도 아파보고 또 장사라고 벌려놓으니까 수만 가지의 고통이 따른 것이 세상은. 뭐 괜히 또 유튜브 뭐 전설 쓴 죄로 또 그거 편집을 또 병원이라고, 아이고 빈발이 나오고 늙은 놈이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만들 수는 없어요. 100%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연이 만들어내도 100%는 없어요. 닭을 길러보니까 자연 속에서 잘 키우면 닭이 한 마리도 안 죽을 것이다. 말도 아닌 소리. 그 중에 10%에서 30%는 기형이 나오고 질병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누가 자연은 완벽하다고? 자연을 몰라서 그래요. 이
그런다 해서 자연을 두드러 잡아가지고 뭐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거기다 인공으로서 뭐 도시를 짓고 뭐 무작정 자연을 파괴하는 게 좋다고. 그 또한 잘못된 것이. 조화,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지혜로운 조화를 유지해야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어떤 경지를 가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자가 뭐라 했어요? 응? 난세다, 난세. 응? 사람이 죽어가. 응? 언제는 사람도 죽어가고, 응? 약한 사람 얼마나 죽어가. 이게 난세가 있습니다. 난세가 가면 어떤다고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사는 굶주린 사람은 없는 샤오광 시대, 소광 시대가 올 것이다. 소광 시대가 가면 천하의 사람들이 한 동포 하나가 되는 서로 위해주고 사는大동 시대, 대동 시대가 올 것이다. 대동 시대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온갖 뭐 자영업들이 다 파괴되니까 사기꾼만이 득실을 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세우면 계획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다 비틀어 고쳐야죠. 응? 내가 다 잘났네 하는 인간들, 응? 그런 사람들에게 나랑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서로 화합하고 겸손하고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세계로 가야 돼요. 그러나 비틀어진 인생은 안 되더라고요. 허영과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기회를 줘도 인내롭게 살 수가 없어요. 힘든 일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지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지. 나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들에게 나라 맡기니까 어때요? 자기 생각만 하다가 자기 욕심만 추리다가 결국 사기치고 자기 변명만 하다가 세상을 분탕질치고 말잖아. 정말 능력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다음 정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이 나라 미래 없어요. 또 다른 반복이에요. 응? 뭐 사람만 바꾸면 뭐 돼요? 당만 바꿔서 뭐 지배하라고 뭐 돼요? 내용을 바로 담아야죠. 밥그릇에서는 밥을 잘 담고 국그릇에서는 국을 잘 담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한 고비를 넘었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현대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하고 아무 일도 못 해버렸던 그런 시대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 다음 정권, 다음 세계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뜯어 고칠 건 뜯어 고치고 단죄할 건 단죄하고 노동들을 위해서 정말 기초를 단단하게 쌓는 단단하게 하는 그런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세상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뭐 농사 열심히 짓고 장사 열심히 하고 또 유튜브 뭐 요새 나를 새서 만듭니다. 뭐 편집을 배웠더니 이제 재미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만드니까 별로 또 어긋나기도 하고 또 욕심이 많아서 더 잘 만들까 하다가 새벽 4시, 4시 반, 뭐 5시까지 이렇게 고무락거리고 재주가 없으니까 또다시 보고 또다시 봐도 틀린 것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날 이야기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됐으니까 아무튼 저희 업으로 알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어색하고 뭐 제가 그러면 안 오면 됩니다. 다른 잘한 데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나 붙잡지 않아요. 나 버리고 간 사람 붙잡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유라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쌀방아찌 있는 정미소가 발달하지 못한 시절이었는데 나 어렸을 때 꼭 그 쌀을 이렇게 조리로 이뤄도 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밥 안에 돌이 들어가고 또 뉘가 들어가죠. 까지지 않는 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서 밥을 한번 먹기 위해서 초대를 해서 가서 와삭 씹었는데 아니 돌이 들어 이거예요. 그럼 돌이 나오면 어째요?
조리질을 잘못했던 여자를 욕하고 아주 닥달을 하죠. 마누라를 때려잡고 엄마를 욕하고 하죠. 이빨 부러진다 이년아 하고 옛날에.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아이 밥에 돌이 있어서 와삭 씹었는데 그것을 뱉어내면 주인이 보고 자기 마누라를 이년아 돌도 가리지 못했느냐 하고 손님이 왔는데 하고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리고 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의 잘못 보고서 속아줘야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옛날에 미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막 사람은 참 그 품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셔버렸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나요. 응? 남의 잘못, 남의 허물 갚아줄 줄 아는 아량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돌을 이로 팍 씹었지만 뱉어내서 주인 앞에서 우리 돌 있네 했더라면 이미 지녀라 하고 불화를 뜨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응? 어떻게 쪼리로 이렇게 이러냐 하고 악을 쓰고 큰 싸움이 일어나고 했어요. 비싸덩이를 때리고. 옛날에 무식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꿀꺽 삼켰다는 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국가의 일은 달라요. 돌을 섞이고 누가 섞였다면 그걸 뱉어내서 다르게 고르는 그런 게 정치입니다. 따이동 시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잘 사는 그 인간의 세계로 가야지 뭐 이렇게까지 응? 개헌 반란군이 돼가지고 뭐 공부 잘했다고 해서 뭐 사법고시하고 뭐 윗자리에 있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다 가져다 누리고 내가 보니까 응? 필요 없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 이게 세상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있는 건 나눠 먹었어요. 그런 정신이 우리의 옛날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에 미쳐서 이렇게 가람뱅이고 사는 거. 이 신문이 나가지고 무슨 첨단 무슨 편집 기술을 익혀야 되는가. 허리병까지 나오도록 쪼그리고 앉아서 7년간이나 글을 썼던 것이 병만 얻었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우리 전설전화 TV에 오신 분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농부 강영구죠. 예쁘게 봐주시고 전설전화 TV에 오시면 또 즐겁게 들어주시고 잘못된 것도 아량하게 넘어가주는 그 도량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을 집었으나 그 집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키는 정신 그게 바로 인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는 자, 배우는 자, 지식인의 아량이겠지요. 다 알고도 속아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도 그러나 권력자, 있는 사람들,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 못 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역사, 박근혜 탄핵했던 위대한 국민의 역사가 수포로 돌아간 저 무능한 정권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진정한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응? 좀 숨 잡히고 마음 편히 좀 하게 좀 하는 정권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그것만 바랄 겁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허리병이 약간 거꾸리를 타고 조금 회복이 되고 또 척추 주사도 맞고 또 기술도 약간 익혔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또 얼굴을 비칠란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전화TV 강영구였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훌륭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노심초사 같이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갑시다. 감사합니다.